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0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30강의를 하면은 이 과목이 종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미니 퀴즈 2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은 20강의 동안 하면서 못했던 그런 간단한 리뷰, 즉 뭐 시험 문제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개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보여줬던 서론 부분에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사진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92년도, 2002년도, 2014년도니까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근 30년이 되었죠. 3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또 지금 한 5, 6년 전의 모습, 또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뭔가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들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제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 전공이 분명히 이 전자정보공학부 소리융합전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소리융합전공. 이렇게 소리융합전공이면은 소리를 가지고 그냥 교과서나 만들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 졸업을 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강의만 하고 이런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소리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을 구현을 해낸다. 그게 바로 숭실대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또 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동시에 여러분도 이런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우울해지고 고생이 많아요. 여기 캠퍼스를 막 뛰어다녀야 되고 또 축제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학술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우라통이 터졌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뭐 정치에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것을 무슨 사람을 제어하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니 하더라도 졸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제 딸도 미국에서 아주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지금 아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잘 못 잡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연구소라든가 이런 교직에 종사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리 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제일 먼저 저한테 먼저 써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거 검증된 겁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의료, 학문, 의학이라고 불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즉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즉 의공학, 즉 의료학문이라고 그래요. 의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검증이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검증이 두려우면 결국은 기술을 전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뭐 내가 임상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소리잖아요. 소리는 사람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거 학문을 통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료공학 또는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두루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소리 모자예요. 이 소리 모자를 제가 요즘은 쓰고 잠도 자고 그래요. 물론 모자 유형은 아니고 마치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 걸어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치매 있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자 소리 모자지만 내가 써보니까 말이에요. 이 연구 개발을 잘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마 되게 활기를 칠 거라고 봐요. 부모님들도 한 50만 넘으면은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둔화돼 가지고 뭐 자기 반찬 하던 것도 냉장고에다 그냥 잡아놓고 숟가락 같은 것도 뭐 엉뚱한 데 잡아놓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어디다 두고 온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가지고 잠자면서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뇌 활동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를 안 쓰고 또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안 하고 소리를 안 듣고 자면은 그 지금 한 4, 5년 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꿈을 별로 꾸지를 않았어요. 꿈을 많이 꾼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수면 중에서도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를 못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교수자의 IT 융합 능력, 과연 저 교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강의 속에서는 열심히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막 설명을 했지만 실제 실용적으로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입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건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죠. 자, 저는 아무튼 유치원 요 무렵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 이 강스컴파 라디오를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그때도 내가 뭔가 만들기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레고가 있고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카메라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전축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을 뜯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갔다가 외출을 하면서 나한테 이 강스컴파 라디오를 하나 선물로 사줬어요. 이 건파 라디오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작업을 초등학교 3학년 동안 했는데 아주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났었으면 아마 제가 이 전자정보공학부에 들어오지를 않았겠죠. 왜냐하면 숭실대 전자공학과를 들어왔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한 것이 결국은 이 강스컴파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라디오라든가 전축은 잘 났는데 왜 이게 안 났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낸 고향이, 태어난 고향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방송국을 만날 거리가 한 35km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 35km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강스컴파 라디오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방송국 안테나가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전압을 받아가지고 크리스탈 리시버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전폭기가 없어도 이 압전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뭐 안테나를 붙이기도 하고 전기에 붙여보기도 해서 감전도 당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걸 계기로 제가 전자공학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교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7호학번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실제 수업은 77학번으로 했죠. 아무튼 7호학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숭실대학교는 숭전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교와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숭전대학교였죠.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지만 아무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에디슨처럼 그런 조수 뭐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에디슨처럼 막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그때는 뭐 돈 잘 벌면은 그거는 뭔가 부정한 것처럼 느껴졌고 뭐 그랬었어요. 또 정치도 뭐 독재가 뭐 있고 뭐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아주 학문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실의 조수가 될 게 아니고 실험실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원, 외부 대학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한 전자공학과 7회 졸업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부 좋은 대학원에 들어갔다. 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현수막도 조그맣게 현수막이 아니고 뭐 이제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거기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인 그런 전문가 과정을 겪게 됐죠. 제가 한 것이 결국은 대학원에서 결국은 석사,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올 때까지 한 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교수가 내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되고 한 5년 정도 빨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정보공학부에서 내 나이 정도 또래에서 한 5년 일찍 대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서열이 내가 전자정보공학부에서 1위가 되는 이유도 이제 그거라고 봐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숭실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숭실대 다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했으면 오늘날 배교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포부를 펼쳐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숭실대 나와가지고 뭐 대학원은 외부 대학원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그걸 가지고 모토를 새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뭔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한참 DJ정부 이런 무렵이었는데 그때 DJ정부 끝났나요? 아무튼 그 무렵이라고 보는데 그 무렵일 거예요. 98년도인가부터 DJ정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문화관광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지식인이다. 뭐 그래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신지식인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문광부에다가 뭘 제안을 했느냐면 에밀레 모형 중에 에밀레 종소리를 웅장하게 내는 이러한 것을 상품화해가지고 회사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화관광부 추천 신지식인 7호예요. 7호. 그래가지고 신지식인이 된 거예요. 아니 교수만 하면 됐지. 박사학위만 있으면 됐지. 뭘 그러냐. 여러분들 박사를 뭐라 그래요? 닥터 뭐 이런 말을 썼죠. 그 교수는 뭐라 그래요? 프로페서라고. 프로페서는 뭐냐면 프로페셔널 하게 즉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수, 양성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가 여러분들처럼 우리 그 IT 융합 전공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 이제. 그래서 인정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먼저 받았어요. 정통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2000년대에 들었었고요. 또 정통부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어요. 기술을. 왜냐하면 실용화하면은 그게 기술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통부에서는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DJ 정부 때 배순훈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막 벤처 붐을 일으킬 때, 그때 1998년도인가 그 무렵에 우리가 제안서를 쓰고 해가지고 국내 대학으로서는 1호 정보통신부 지원 1호 벤처 창업 지원센터를 지원을 받았어요. 한 10억 원씩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받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10억 원이면 지금 100억 원이 넘겠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 여기 벤처관 있잖아요. 왜 약간 그 고추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벤처관 있죠. 그게 땅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65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0억 원은 우리가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아직 창업지원센터 그 중기청 지원하는 그 센터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여기 길 건너에 창의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겼고, 그런 정도로 봐요. 문화관광부 또 중기청 거기서 실력을 인정을 받았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항상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숭실대 나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전국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1등을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비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았고, 또 중기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커리어를 유지를 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자랑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진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2009년도에는 제가 한국음향학회 소리 관련 쪽으로 하면은 분야가 많아요. 기계에도 기계 진동 소리가 들리고, 또 주택이나 건축 이런 주택에서도 소음이 막 층간소음 들리잖아요. 이런 분야가 많은데 그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음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 음향학회에서 2007년도에 내가 17대인가 그 무렵에 회장을 했었어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우리 은사님이 세계전기전자공학회 신호처리 챕터라고 해요. 컴퓨터를 가지고 실용적인 걸 뭘 만들려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신호처리라고 그래요. DSP라고 그러죠. 이런 그 신호처리 챕터가 한국에 설치가 됐는데 95년도부터 10년 이상을 제가 한국 회장을 역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는 그러한 커리어가 인정이 돼가지고 구력 때문에, 그래서 마르키즈 후즈라든가 다음에 IBC라고 영국에 있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 아시아 대표로도 역임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다음에 방송가에서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100만 불 미스테리 들어봤나요? 호기심 천국, 스펀지, 동물농장,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데서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칼럼 위원으로 1년 이상을 했었는데, 전자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자신문, 경향신문, 국방일보에서 여러분들이 군대가 있을 때 아마 국방일보를 내가 했는데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국방일보에 왜냐면 군부대를 가면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제한이 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국방일보를 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이었어요. 그때 이제 칼럼위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소리 칼럼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군부대에서는 훈련할 때 함성 구호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러 입만 벌렁벌렁 하면서 소리를 안 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신체 단련에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타디 해가지고 내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리 기술을 의료 분야에, 의학 분야에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이 그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초음파, CT 뭐 이것도 전부 그 기술력 없이는, 초음파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귀로 안 들리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그래요. 이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단면을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CBS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웰빙 다이어리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말로 내가 다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떻게 하면 감기도 해결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근 20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소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모자는 뭐라고 그랬죠? 치매를 예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열심히 의료보험료는 월 한 5, 60만 원 내는 거예요. 5, 60만 원 많이 내고 있죠. 월.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 간 거는 이 치과 임플란트 때문에 간 걸 제외하고는 이 의료보험 있잖아요. 이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유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 나이인데도 엊그저께도 내가 한라산 올라갔다 왔어요.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라산을 2시간 동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을 평지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아무튼 갔다 오면은 한 5시 정도가 돼요. 그럼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여기에 한 8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있잖아요. 부모님들 머리가 하얗잖아요. 나는 머리 염색을 안 했는데도 까매요. 또 눈도 치료를 안 했는데 눈도 아주 밝아요. 전부 이거 소리로 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활성화시켜서 머리도 거의 대부분 까맣고 또 눈도 활성화시켜서 하죠. 이거를 왜 자랑을 하느냐면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0년이 돼가지고 10년 되면은 이제 또 면허증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꼭 그 진단을 해요. 눈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양쪽 눈이 1.2, 1.0으로 된 거예요. 전번에는 1.0, 0.8이었어요. 10년 전에요. 그만큼 소리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IT 융합, 특히 소리 융합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아는 분야에 따라오기를 바라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학점만 따가지고 빨리 어디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숭실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외부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지만은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숭실대 교수도 되고, 여기 숭실대 교수 되기 전에는 호수대학교에서 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모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분야를 잘 잡아서 노력을 했다. 소리 그러면 이미 귀로 듣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 가면은요, 인문학도들이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음성통신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해야 실용적인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것도 나보고 말이죠. 이거,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의료라는 게 의공기술이 결국은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학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T, 엑스레이로 하는 CT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3사람이 받았어요. 아이디어를 낸 수학자하고 의사하고 그 다음에 공학자가 받았어요. 그걸 CT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만들어내야지. 이론적인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 과학원의 조장희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MRI라고 있죠. Magnetic Resonance Instrument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부 공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돈은 여러분들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을 구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학교에서 이상하게 공학을 가르치면서 돈 버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 돈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막상 나가면은 여러분들 잠잘 데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언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스스로 잘 벌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돈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기술을.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그건 먹기만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문을 실제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19를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왜 쓰려고 그러느냐면 지금 백신을 만약에 내놨다 그러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화이자라든가 우리 지금 아재 백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발을 영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했는데 내가 기술로 뭘 개발하는 것 주사 안 맞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백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소리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통일부를 시켜가지고 제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건지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내요. 이제 오히려 확진자한테 제공도 해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투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결실이 얻어지니까 방송사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요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한 3년 전이죠. 완전히 PD 수첩에 당했어요. PD 수첩에.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분명히 인터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찾아오면은 전부 나쁘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인터뷰할 때 다 약속해서 녹음도 해놨는데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는데 요놈들이 방송에 내는 거는 내가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쫓아내는 요런 작업만 아주 어리숙하게 촬영해가지고 나를 나쁘게 만든 거예요. 인터뷰한 거는 안 내고 나쁘게 만든 거 있죠. 이 보내는 거 말이에요. 여기 오면 난 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30분 만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아내는 장면에 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완전히 한 3분의 1을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에 제주도 하사관이 억울하게 지금 자살했다고 모함에 몰렸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에 그거를 방송을 해줬어요. 거기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인데 혹시 누가 이렇게 녹음을 해놨는지 뭐 공중전화에 녹음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살 사건으로 사정될 수 있는 거를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궁금한 이야기 Y SBS에서 인기를 되게 끌었어요. 그게 2011년도에요. 말 정도에. 근데 요거를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사법기관에서 뭘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무리 지을 때 나는 우리 연구소나 나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어요. 참여도 안 했는데 그게 마치 내가 참여한 것처럼 완전히 PD 수첩이 조작을 해가지고 시차가 분명히 6개월 이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재조사해달라는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나는 그때 그냥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마치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무슨 거기 미리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수에서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링에 올라가서 권투 시합도 안 했는데 밑에서 한번 시합해봐요. 뭐 이런 거를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마치 내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국가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니까 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실력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러고 국가수가 그래도 최고지 그러는데, 아니 국가수가 예를 들어서 성문 의뢰를 우리한테 의뢰해 오면은 그러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비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이거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해가지고 모티브를 제공해 준 거였고, 그걸 계기로 군부대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법기관에서 국가수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범인을 잡아냈든지 안 잡아냈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계기만 마련해 준 거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초기에 모티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시간적으로 그 SBS에서 나온 방송하고 다음에 지금 그 결판 나온 6개월 후에 국가수에 한 거하고 마치 해가지고 국가수 말만 가지고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PD 수첩이 조작을 해가지고 6개월 전에 내가 모티브를 제공한 거하고 막 붙여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 12건이 돼요.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타방송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타방송사에서 나온 거는요, 지적 소유권 위배한 거예요. 허락받고 써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12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돈을 못 벌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상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법적 논리는 그렇잖아요. 변호사 편을 들면은 검사가 당하는 거고, 검사 편에 성문 감정을 내주면 변호사 편에,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판결하는 건 판사지. 아니 내가 무슨 성문 감정을 잘못해줘가지고 판결을 잘못했어요? 이런 엉터리 조작 방송을 해가지고 완전히 12건이나 그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대니까 마치 내가 무슨 무능한 것처럼, 뭐 사람을 죽일 뻔한 것처럼, 이거 전부 이제 하나하나씩 돈으로 받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CBS 있잖아요. CBS에 거기에 이제 무슨 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응?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소리 건강. 그래서 이거를 웰빙 다이어리에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게 가가지고 이 소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 많이 했었어요. 책도 내고 뭐 그런 것들. 이것처럼 이렇게 방송 출연이, 내가 인물이 잘생겨서 나보고 방송 출연을 하라고 그랬겠어요? 또 실력이 뭐 대단해가지고 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기술을 구현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두루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소리 의료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니까 이제 해당되는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지만 뭐예요? 상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 북한 핵실험을 하면은 규모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용량을 측정을 하고, 저기 운석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뭐 운석이 내려오는데 그게 러시아에 떨어졌어요.
러시아에서 상공 100km 정도에서 터져버렸는데 막 땅에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상하게 터지기는 하늘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땅에는 뭐 닿은 것도 없는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해결을 못해요.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진원지가 있어야 돼요. 진원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한꺼번에 팍 터졌기 때문에. 그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비행장 근방에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이륙하면은 그 전투기 중에는 마하 속도가 나오는 거 있어요. 초당 340m 이상 속도를 내면 마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소리가 창 그러면서 아주 마치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짱 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나오면은 편의점에 막 물건이 흔들리고 그래요.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걸 규명하고 또 천안함 저 폭침 당했잖아요. 이거 많이 규명을 해줬어요. 또 세월호 하는 것도 막 많이 규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시장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육부 장관상은 이거는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명강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강의 교수상으로 한 10년 동안 티처 있잖아요. 예, 명강의 교수상을 받았어요. 또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냥 단순하게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우리 숭실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학부를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MIT 공대, 하버드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뭘 해야 되느냐면 전부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 이 논문 쓴 업적이 리스트에 나와요. 요즘은 유명 그 논문지들은 나오는데 그걸 스코포스 DB라고 그래요. 이런 DB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거기서 숭실대학교 최근 5년 동안 1위는 누가 하고 있느냐? 배 교수가 하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쓰든지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다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도 외국에서는 내가 저 논문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평가 또 무슨 어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연구 개발한 것이 많은데 낙동강에 가면은요 물이 차가지고 흘러내릴 때 물풍금을 만들어 줬어요. 소리로. 그래서 이거 청계천에다도 언젠가 내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 또 숲소리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그것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비로 이거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고, 또 그 해양이나 항공 이런데 보면은 음주 운행하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기가 뭐 갑자기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음주 운항을 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럴 때 무전으로 목소리만 딱 듣고 음주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동안 논문도 많이 냈지만 박사학위도 3명이나 이렇게 배출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목소리만 듣고 무전 목소리만 듣고 음주 걸렸네 그러면서 비행기 출발하려고 그러면 말하라 오박 이렇게 막 서로 하잖아요. 이런 거 불러가지고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한 10몇 시간 국제선을 타면 되게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또 가장 자랑하는 게 뭐 우수 논문상, 우수 발표상 뭐 이런 거, 우수 저술상, 명강의 교수상 하지만 내가 서울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상, 은메달 있잖아요. 이것도 받았어요. 그만큼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광고도 나왔어요. 이렇게 막 유명하게 하니까 광고에 출연 SK BTV 있죠, 여러분들. CCT 요즘 왜 각 가정에 케이블 TV, CATV 있잖아요. 케이블 TV.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게 BTV, 다음에 KT에서 하는 뭐 TV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IA 생명, 여기서 엄마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재현해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또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소리로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소화기들은 분말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요, 불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기름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분말 가루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한 3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휴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휴전선 근방에 동해안 쪽으로 산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서울시 면적을 불태우고 막 그랬었어요. 산불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또 요즘은 남부지방에서도 그 왜 태백산맥 뭐 이런 쪽 근방에 소백산맥 이런 쪽에 불이 막 나고 그래요. 이럴 때 가장 불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은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외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캘리포니아에 한번 산불이 붙으면 거기는 이상하게 겨울에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여름에 불이 나요. 여름에 그렇게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한번 붙으면은 뭐 서울시 한 10배 정도 면적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면 막 연락이 와서 같이 고혹을 하자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파워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파워를 높이면서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거죠. 보이나요? 여기다가 이제 판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여기는 이제 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이만큼 화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쏘는 거예요. 소리로. 한 1.5m, 2m 정도 떨어지는 데서 쏴도 이게 불이 꺼지죠. 이거는 계속해서 붙는 과정은 생략했어요. 그래서 판 하나를 갖고 하다가 이제 2배로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2개가 이격이 돼 있을 때 여기 한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소화기가 5배 같던데 무게는 4분의 1 부피가 4분의 1로 줄였고 무게를 더 상당히 줄였어요. 5배가 파워를 내는 소리를 이게 2kg 이내로 줄이는 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국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좀 보여줬더니 이게 여기 또 댓글이 붙는데 그 댓글이 하나같이 뭐였냐면 숭실대에서 뭐 그런 것도 하냐는데 이런 소리만 해대고 앉아있구만. 그래서 그 사람들 댓글 쓰는 악플 쓰는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요 조작 수첩 PD 수첩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마치 내가 실력이 없는데 뭐 우리 연구팀에서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만든 걸로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왔을 때 그때 제재를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이런 나쁜 모습만 찍어가지고 촬영을 했으니까 제 모습이 얼마나 악당처럼 보였겠어요. 허술하게 보이고 그런 것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해서 불신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한다. 그리고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왜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걔 맨 마지막에 소리 소화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뭐 숭실대에서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외국에서 이미 한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외국에서 이미 한 건데 어떻게 논문으로 10편 이상을 내요. 또 발명 특허를 어떻게 이렇게 내고 또 여기 소화기 회사가 있어요. 이엔슬이라고 그 코스피 등록된 회사예요. 거기에서 돈을 거의 5억 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안 되면 그런 거 개발해 주겠어요?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죠? 자, 이걸 간단하게 봤어요. 또 여러분들 소리 갖고 뭘 했는지 알아요? 요즘은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보통 50인치, 뭐 자취방 조금만 해도 텔레비전을 50인치 이상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왜 모니터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니터에 판 자체가 스피커가 되게 하는 거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LG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노벨상에 해당되는 그런 걸 받았어요. 장영실상이요. 장영실상을 받았어요. 그럴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면은 화면만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피커를 대체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도 하고 그랬어요. 이걸로도 연구를 많이 내고 특허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특허를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소화기 특허를 10건 이상 내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해놓고 말이야 이거 만들어 오고 하는 거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2000W짜리 2kW짜리를 해요. 2kW는 집에 불 떠고 웬만큼 하면 끄지만은 이게 또 좋은 점이 물을 쓰지 않잖아요. 물을 쓰거나 그러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거를 하마를 삭히고 나가지고 이 하재 진압을 하는데 한 5일, 일주일 걸려야 돼요. 열기를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바로예요. 오히려 꺼져도 계속 갖다 대면 열기까지도 식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데도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지식인 에밀레 모형종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하고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뭐 이런 거 또 공부 잘 되는 소리 기술 해가지고 홈쇼핑에다가요 제 공부 잘 되는 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개발자가 내 이름으로 나와요. 소리공학연구소 숭실대학교. 자, 이런 거를 다양하게 했다. 현실성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가지고 아니 이미 소리공학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나서기를 바라요. 자, 요거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논문을 막 많이 내고 발명 특허도 내고 그러니까 이 스코퍼스 DB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코퍼스 DB는 뭐냐면 전 세계망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엘스비어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독일을 근거로 했는데 전 세계에 있어요. 이 국내에도 엘스비어 사무국이 있어요. 이 엘스비어사에서 논문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저술활동을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DB를 만들었어요. 거기 DB에 실리면은 그 유명 논문, 세계 유명 논문, 세계 유명 저술, 또 세계 유명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실으면은 이 개수가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문만 지금 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찾는 아이템을 뭘로 찾았어요? 여기 숭실대 중앙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 검색하는 DB를 검색하는데 돈을 안 내고 그냥 해요.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 숭실대학교하고 찾는 아이템을 숭실대학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딱 찾아보면 여기 연도별로 논문 발표 건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명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뭐 한 600편, 700편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700편 가까이 됐어요. 100편 정도 증가되니까 작년에는 이 DB를 가지고 스코퍼스 DB를 가지고 학교 평가를 했는데 아시아권에서 한 232로 증가가 됐어요. 원래 한 272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전부 코로나 시국에 연구만 하셔서 그러는지 논문 편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논문 편수가 많아져가지고 숭실대학교가 아시아 대학 있잖아요. 아시아. 전 세계 대학은 한 18,000대학 되더라고요. 유명 대학이. 즉,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대학이. 근데, 여기는, 아시아권에는, 대학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에서 232를 했다. 오, 잘한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한 1002 정도가 돼요. 세계 랭킹으로. 그래도 18,000개 대학 중에서
한 1000위 정도 되면은 숭실대가 잘하는 거죠. 그게 전부 순위를 매기는데 핵심적인 게 유명한 논문지에 얼마나 많은 DB에 올렸느냐, 논문을 발표했느냐 이제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내가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제 가장 편수가 많이 올린 것은 배MJ, 배명진이에요. 2위, 여기는 물리학과 교수인데 아무튼 전명기라는 사람, 또 뭐 수학과 이제 어디에 아무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올린 논문이에요. 내가 한 10편 이상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편에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이런 논문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DB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배 교수의 이 논문 실적 신화를 과연 누구가 넘을 수 있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막 이게 빨리 도망가야죠. 업적을 막 쌓고 있어요. 이런 업적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하는 게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열받잖아요.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논문 발표는 보면 알지만은 저 단독으로 없어요. 우리 서류공학연구소 팀원들이 같이 공동저자로 2명 아니면은 뭐 5명 이렇게 막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류공학연구소에서 신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도 끄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기술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상하게 숭실대 출신들은 막 이렇게 도전의식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진출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불과 한 10%밖에는 취업을 안 해요. 대기업 같은데. 근데 숭실대 출신들은 한 80%, 70-80% 정도가 마치 밭대기 하듯이 대기업으로 막 진출을 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뭐 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돼요. 막 대기업 이렇게 진출한다고. 근데 언제 달라지는지 알아요? 학부 대학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학연이 달라져요. 왜? 대기업 출신들의 임원 진출 있잖아요. 임원이 되는 진출을 보면요. 스카이대 출신들이 90% 이상이에요. 숭실대, 삼성전자에 한 명 있어요. 제 동기인데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도전적인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졸업생들 보면 어때 벤처 창업 좀 해보지 그러면은 한결같이 일단은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그래서 벤처 창업 하려고 그래요. 회사 들어가서 월급장이 되면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또 도전정신이 또 그러냐면 좀 더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서류공학 연구소나 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석박사 학위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은 서류공학 연구소에 진출한 이 숭실대 출신은 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수십 명 되는 가운데서도 실제 뭐 한 4-5명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스카이대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졸업하자마자 벤처 창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려요. 80% 이상이 그렇게 해버려요. 10%는 창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이렇게 기술력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 창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또 대학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5년 내에 결판이 쫙 나요.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소로 막 들어와요. 교수로. 자, 그렇게 들어오니까 숭실대 출신은 어떻게 해요? 일반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대리로 진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5년 만에 돈 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부장급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장급. 아니 처음에 이제 5년 지나면 대리에서 다음에 무슨 과장해서 또 무슨 차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년, 25년은 걸려요. 대기업에서. 또 5년 만에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앞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좀 투자할 땐 투자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하는 건 투자예요. 투자. 자기 개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학교 다니다가 1년 동안 어학연수를 왜 가요? 비싼 돈을 들여가면. 자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게 봐요. 이거는 한 몇 년 전인데 아무튼 이게 그때는 이 우리 숭실대학교 DB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업적 DB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유명 그 논문 DB에 1등을 했는데 그러면 국내외 논문이나 모든 걸 총괄해가지고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봐요. 랭킹을 매겨놨어요. 1등. 저죠. 그때 4196점이에요. 연구만 하면 3744점. 다른 사람들, 10등한 사람들 보면은 IT대학의 글로벌 미디어 학부의 무슨 교수예요. 무슨 교수. 1200점이잖아요. 이걸로 치면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제가 한 5등하고 있고 우리 IT대학에 또 한 명이 있는데 IT대학에 한 분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이 무슨 교수하고 신무슨 교수. 이분들도 봐요. 연구 795점. 물론 논문의 퀄리티는 그쪽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용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내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이걸 이어가지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랭킹이 매겨져 있어요. 그냥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게 뭐냐면 뭐 교재야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번에 이제 여기의 과목은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이렇게 지금 시험을 2번 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점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이미 다 오픈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홈워크로 냈던 것을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걸 10분 내에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써내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벌써 여러분들 거 다 채점을 해놨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채점은 석박사과정들이 하고 2차 채점은 박사과정이나 교수가 하고 3차 채점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을 취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다 그러면 20점 만점이에요. 4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미니 퀴즈는 15점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2번씩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70점 만점이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70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학점지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학점은 거의 없어요. 7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분포가 50점대 평균이 놓이기는 놓여요. 그러니까 강의는 정상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 50점이 안 놓였다 그러면 뭔가 잘 이해를 못 시켰다든가 강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이는데 노말 분포도 거의 잘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점수를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뭐, 반 이상은, 60% 이상은 F잖아요, F. 나머지도 뭐, D학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율을 좀 바꿔놨어요. A, B 학점, A 학점, B 학점 이상을 50%까지는 주는 걸 허용하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줬어요. A 학점과 B 학점 합쳐가지고, A 학점 이상을 50% 이상을 주는 거를 하더라도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A, B 학점 이상 뭐, 이거는 나머지는 B 학점, C 학점, D 학점은 나머지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 학점은 50%까지 줄 수가 있고, B, C, D, 나머지 B 학점도 5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요 분포도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평균 A 플러스 학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올리려고 그래요. 평균이 A 플러스 학점. A 플러스 학점 몇 점까지예요? 뭐 한 97점 이상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퍼센트지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A학점은 반 이상을 A학점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A학점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A학점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A-에 다 놓여요. 근데 이거를 A 플러스에 다 놓이게 바꿔버린다. 예.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학점을 하는데 A 마이너스 맞아도 A학점은 A학점이지만 A 플러스 학점이 낫겠죠. 그래서 A 플러스 학점으로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줄 예정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로 완전히 그 요 평균을 쫙 올려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반 이상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90점으로 맞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평균 분포를. 자, 그렇게 해서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반 이상이 A 플러스 학점이다. A 학점이 아니고 A 플러스 학점이에요. 반 이상. 그러니까 대신에 좀 잘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참여 점수가 레포트 점수예요. 레포트 점수. 여러분들 지금 레포트를 15개 이상만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반 이상만.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있어요. 출석 점수. 출석 점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출석 점수는 뭐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만 하면은 F는 낼 수가 없어요. 3분의 2 미만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학교 그 룰에 의해 가지고 F 나가요. 그러니까 혹시 이 출석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빨리 나한테 문자로 줘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 줄 테니까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출석부가 다 리스트가 나오죠.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시로 체크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뭐 출석 미달이 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석이 10%고 시험인데 나머지 참여 점수는 이거 만점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점 받는 방법. 일단은 숙제낸 거 그거 다 내야 돼요. 15개 이상. 15개 이상 15개 이상인데 뭐 20개 냈다고 그래가지고 점수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개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데 5%는 나중에 저거를 줘요. 그 기말 텀 프로젝트. 나머지 5%는 뭘로 주느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해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우리 연구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실험에 그렇다고 해서 뭐 피 뽑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층을 올랐을 때 앞으로 산행이나 뭐 이런 거 오를 때 수만차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리로
발성 있잖아요. 소리로 얼마든지 숨 안 차게도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참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그게 참여하면은 5점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평일날 못 오면 언제 오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날 와도 관계없어요. 또 낮에는 못 오겠다 그러면 밤에 와도 관계없어요. 왜? 여기서 10시 이상, 10시까지는 적어도 우리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자, 봐요. 웬만하면 A학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율이 높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요 학교에서는 50%까지만 A학점 주라 그러는데 나는 좀 이거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심할서스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잘해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그때 못했던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수자의 IT 융합 능력하고 그 다음에 과목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참여 5%를 받아야 A+를 받겠죠.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제 수시로 광고하면은 개별적으로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요즘은 5명 이상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한 1시간 이내 하면 돼요. 참여해가지고 아무튼 소리공학기술이 여러분들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 피드백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문제는 이미 우리가 리포트를 낼 때 사용하는 문제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물론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그 문제예요. 그거에 이제 맥락을 잡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내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할 때 4문제를 냈죠. 또 중간고사 외에도 미니퀴즈 할 때도 3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5점을 내가지고 미니퀴즈는 15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2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5점이 되는 거죠. 5점. 자, 5점을 어떻게 완벽하게 받느냐.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리포트를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숙제를 낸 거, 홈워크 이렇게 할 때 그 홈워크 A4용지 2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를 미니 퀴즈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10분 내로 그렇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귀찮으니까 A4 용지 2페이지로 이렇게 작성한 거를 10분 내로 작성하려면은 A4 용지 한 반 페이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줄였어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다 옮겨 놓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 정리를 한 것이 A4 용지 2페이지라면 리포트 그 시험을 볼 때는 그거를 4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10분 내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이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줄일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 1 그게 뭐예요? 처음으로 낸 문제인데 동영상의 압축 3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여기 이제 상세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세히. 요 상세히라는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상세히가 있으면은 여기는 예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말을 이렇게 막 글씨 적어요. 잘 쓰든 못 쓰든 이렇게 막 옮겨서 적는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 썼으니까 5점 한 문제 5점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이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또 궁금하니까 자꾸 이제 연락이 와요. 왜 교수님은 이것을 채점 결과를 피드백을 안 해주느냐? 채점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한동안은 채점 결과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냈더니만은 자꾸 이게 드롭을 사람이 생겨요. 자기는 이게 치덕학점을 A 플러스 학점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 시험을 보니까 빡빡하기도 하고 막 따라가더라도 A 학점 맞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드롭을 해가지고 아니면 기브업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러는데 나 역시 살아보니까요. 다음에 잘한다는 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가장 자신 없는 소리예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현재 잘해야지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채점 결과를 바로 보내주면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조정되기도 전에 그 값을 보고는 그냥 미리 좌절을 해버린다. 그래서 학기 말 시험을 보고 나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보기 전에 보내주든지 아무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채점 결과를 보내주려고 그래요. 아마 4개 시험 4번을 다 보고 나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생각을 할 때 난 지금까지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을 공부를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채점 결과를 보니까 내 생각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본인 스스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또 문제는 다 알고 있고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점수값은 기말고사 다 채점한 결과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잘 맞는 방법은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담당 교수한테 눈도장을 쫙 찍는 것이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좋죠.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두고두고 서로 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5점이지만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금 문제 봐요. 한 예로 한 문제를 예를 들었어요. 뭐 7문제 다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레포트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고기를 잡아서 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성적은 최소한도 반 이상을 A 플러스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 참여도 열심히 하고 레포트도 열심히 내고 문제도 잘 쓰고 그러면 대부분을 뭐 50%의 제재를 안 받고 대부분을 A 플러스 학점을 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느냐, 잘해주느냐, 이제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참여도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머리 이거 가발 안 썼어요. 그리고 흰머리도 거의 없어요. 또 눈 안경 안 쓰잖아요. 또 수술도 안 했어요. 우리 여기 12층에 경남공학과 12층에 있는 분은 교수님들이 6분 중에 5명은 나 빼고 5명은 죄다 눈 수술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몇 개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러냐. 업적 보여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공부예요. 교수는 책이나 논문이나 아니면 특허 이걸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소리를 의료공학, 즉 의학 분야에 접목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도 수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거 여러 사람을 살려내는 기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 분명히 벌 수 있어요.
대접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숭실대, 스카이대냐, 숭실대냐,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대학원을 또 좋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공학연구소로 오라 그랬죠. 자, 아무튼 거기 이어가지고 봐요. 모든 리포트를 쓸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상하게 주요 일간지들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산뜻해요. 그래서 금방 들어와요. 쭉 읽기만 하면. 근데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아무튼 웬만한 신문사 기자들 보면은 이게 기사야 아니면은 소설이야 내피셜이야 포멀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막 쓰고 엉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리포트를 쓰는 사람을 리포터라 그러잖아요. 기자예요. 기자를 리포터라 그래요. 이 리포트를 쓸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돼요. 리포트를 쓰는 사람, 리포터는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조작 수첩에 3년 전에 나를 괴롭혔을 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내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성문감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미 말도 안 된다 그러는 말을 못해. 왜? 방송에 나온 거를 그대로 신문사에 옮기는 거예요. 중앙일보도 옮기고 국민일보도 옮기고 어떻게 그 주요 신문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사 그렇게 옮기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팩트 위주로 만들어요. 팩트 위주로.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 그 방송도 말이죠. 딴 데는 안 나왔어요. MBC 거기만 PD 수점만 내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시청률을 높이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YTN, KBS, SBS 아무데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오니까 주요 일간지나 이런 데서 받아서 적더라고요. 의혹을 받아서 어쩌게 저쩌게 됐다. 그럼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요. 물어보는 기자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기사를 안 내더라고. 적어도 리포트를 쓰면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을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쓰라든가 아니면은 답안을 작성하라 그러면은 나는 꼭 그림 하나씩은 그려놓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해 잘 되죠? 여러분들이 소설만 막 읽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막 하다가 아니면 영작 이걸 막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그럴 때 만화로 돼 있는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가뿐하게 산뜻하게 그걸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사람한테 어필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포터가 다큐멘터라고 하는 리포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하죠. 안 그러면은 전부 내피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 생각대로 써버리면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가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잘 모르면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아니면은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말을 했다. 이런 말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어보면 되니까. 그거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육하 원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죠. 여기 주어져 있어요. 먼저 필요성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필요성,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개별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림 하나 놓고 하면 좋죠.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엉켜가지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특이하게 이런 기술을 쓰면은 뭐 어떻게 해서 사람한테 유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는 특이사항도 적고, 그래서 실제 사례 있잖아요. 사례. 이렇게 쓰면은 메모리 용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메모리 용량도 줄이고 저장 공간도 해가지고 아주 뭐 그림을 산뜻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처리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찍고 나서 그 다음 처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갤럭시 2, 3 이게 나왔을 때는 뻑뻑됐어요. 사진 하나 찍고 다음을 찍으려고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리할 일이 없어요. CPU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또 메모리 저장 공간도 필요 없는데, 근데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처리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 1번을 위주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문제 1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영상의 압축 3가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즉 실용화되고 있는 이런 동영상 압축은 물론 그 오디오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3가지를 설명을 할 때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필요성부터 먼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 이걸 왜 압축을 하느냐? 그게 PPT에 여기 주어져 있죠. 그냥 하면은 너무 데이터량이 많아져요. 동영상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비디오다 그러면 최소한도 30mbps고 이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텔레비전이나 요즘 그 텔레비전 중에서도 UHD, HD급이 나오면은 최소한도 1.2GBps가 필요한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메모리 같은 거 하면은 뭐 10초, 20초만 하면은 1초에 저렇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메모리가 다 저장이 돼버려요. 다 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40분의 1 또는 100분의 1, 또 적어도 오디오다 그러면은 5.5분의 1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요. 이렇게 줄이면 한 100분의 1로 줄이면 MP4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16분의 1로 줄이면 64kbps로 주어져 가지고 이게 MP4 오디오가 되는 거예요. 또 보이스 스피치는 한 5.6kbps로 해가지고 12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해요. 자, 이렇게 압축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송선로도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다.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메모리 용량도 웬만큼 있어도 오랫동안 많은 데이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실생활에 저렴한 가격으로 동영상을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필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쓰이는데 뭐 필요성 해가지고 쓰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면 하나를 인터라 픽처라고 그래서 이 인터라 픽처의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거는 하나의 값을, 대표값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DCT라는 걸로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슷한 거를 결국은 상관관계를 봐가지고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많이 포함을 시키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CT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저주파 부분만 하면 코릴레이션이 높은 값이 되니까 그것만 보관해서 보내면 고주파나 중주파 성분은 안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만큼 압축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6분의 1 뭐 이게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8분의 1, 16분의 1로 압축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인테라 픽처, 첫 화면,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터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 간 코딩이 필요하다. 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30장이 나오거나 24장, 영화 같으면 24장인데 30장이 막 지나가면은 그거의 차이만 보내주는 이런 방법. 차이만 저장해서 보내주는 게 우리가 ADPCM이잖아요. 그러니까 ADPCM을 가지고 모델링을 잘하면 에라, 오차가 차분히 작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프리딕션 기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분을 보내주는 거 있지. 앱솔루트 밸류를 보내주면 많아지는데 차분만 보내주면 얼마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예측 기술을 써가지고 그 차분을, 저 프레임 간의 차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0과 1에 그걸 해서, 이게 분포도를 쫙 보니까 특정 값이 50% 이상 넘고 뭐 30% 이상 넘는다 그러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1비트, 2비트, 최소 비트로 해줘요. 그것을 베리어블 랭스 코드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레이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가변 비트 레이스를 쓰는 거예요. 전송률을 써가지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여기 예까지 그림까지 예를 들어놨어요. 사과가 떨어질 때 중간에 있는 프레임은 이 첫하고 끝만 알면 이 중간값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 화면별로 하면 전부 비슷한 화면 픽셀들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분포도를 쫙 보면은 가장 분포가 높은 최소 비트들로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요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나타내는 방법이 베리어블 랭스 코드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상세한 설명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뭐냐. 만약에 첫 화면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슷비슷하게 차분만 한다 그러면 첫 화면이 망가져 버리면 이거를 우리는 디졸브라 그래가지고 장면 전환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결국은 0.5초마다 한 구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픽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요. 이런 픽처를 1초가 30장이다 그러면은 15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GOP 그룹 오브 픽처스라고 그래서 0.5초 구간을 딱 하면은 0.5초 사이에 설사 오차가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사람이 눈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특이하게 중간중간에 장면 전환이 있어가지고 화면이 획획 바뀌면은 이거 유사도가 떨어질 거 아니냐. 특히 인터프레임, 프레임 간 코딩을 할 때 확 바뀌니까 전체 값이 차분히 더 커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OP를 써서 해결한다. 뭐 이런 거예요. 처리를 다양하게 해서 그런 에러를 최소화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그럼 어디에 적용합니까?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데다가 적용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봐요. 정보 압축 기술이 있는데 여기 통신을 할 때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건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다니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의 차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폭을 좁힌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ASB까지 미디어를 전달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가격도 한 사람이 그 전용 차로를 쓸 거를 그 시간을 나눠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동영상을 하나의 메모리 스틱 이런 메모리 스틱에다가 넣으면 이게 256GB 짜리 메모리 스틱이에요. 이런 메모리 스틱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영상이 2시간 보통 영화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상영을 하는데 2시간짜리 영화가 이게 뭐 한 10편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0편 이상 들어가죠. 자, 이런 정도로 다양한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방송에도 이렇게 써버리면은 UHD,
HD가 아니고 UHD예요. HD는 가로 2000, 세로 1000. UHD는 가로 4000, 세로 2000. 그래서 4K라 그러고 HD는 2K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SD는 1K라 그러고 그래요. 가로의 픽셀 수를 나타내요. 가로의 수. 자, 그런 정도로 고화질을 기존의 채널 있잖아요.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적용 예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거 동영상으로 쓰면은 압축률도 넣고 뭐 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고화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용량도 최소가 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장단점은 뭐예요? 장단점? 장단점도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요소를 설명하고 할 때 그림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 넣어도 되지만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나무 떨어진다든가 뭐 한 화면의 하수에서 인근한 하수끼리 픽셀끼리는 유사하다든가 뭐 이런 걸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장단점은 뭐예요? 원래 6화 원칙인데 여기 장단점을 넣어놓은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구현했을 때 어려움이나 이런 걸 모르면 다음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래의 기술이.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불 끄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부피를 줄이면서도 파워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00W짜리를 2kg짜리 100W짜리를 만들었는데 불이 잘 안 꺼지는 거예요. 100W. 전등 100W 가지고 하력이 높은 수천 와트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10배 이상이 되는. 가스레인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1000W 뭐 이 정도 돼야 꺼지던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500W짜리로 2kg 무게 500W짜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만한 그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꺼지는 거예요. 또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내부에 막 열이 나고 불이 나오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로 딱 꺼버리면 돼요. 세탁기 같은 것도 열이 나요. 뭐 빨래가 끼어가지고 모터가 막 이렇게 돌면.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탁기에 열이 났다 그러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불을 꺼버린다. 자, 그런 것처럼 실제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데 쓸 수 있는 게 장단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이걸 하면은 소용량으로 완전히 영화 한 편이라든가 실생활에 동영상 이런 걸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점이에요. 또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신호 처리를 해요. 영상의 특징을 하니까 인식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는 도로에 CCTV를 막 공항이나 이런 데 설치해놨는데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누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다 DB화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돼요? 뒷조사를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의 자유 이게 없는 거죠. 전자장치가 그걸 다 해요. 원체 이걸 발달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국에서 쓰는 걸 막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동영상이 이게 자동화되어 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인지 기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쁘게 악용하는 게 있어요. 그거 나쁘게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뭐 선거에 이용하면 부정선거가 될 테고, 또 범죄에 활용하면 범인 범죄 집단이 될 테고 막 그런 거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밖에만 나가면 내 얼굴 다 찍혀가지고 어디로 움직였다, 뭘 했다 이런 거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은 이게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쉽게 돼버린다. 사진을 그냥 막 찍혀요. 막 필름이 안 들어가니까 막 찍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찍혀버리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요 옆에 다른 차에서 이 블랙박스를 찍어가지고 주는 통에 어디 속일 수도 없어요. 속인다는 게 뭐 나쁘게 속이는 게 아니고 숨기고 싶은 거는 숨겨야 되잖아요. 자기 세수를 안 했는데 얼굴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너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인격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대로 해야 돼요. 또 단점은 이 영상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야 되잖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저장 공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압축, 동영상 압축하면은 플레이할 때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로 되지만은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저장하라 그러면은 형태만 바꿔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수업을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저장하는데 30분 막 걸리고 그래요. 압축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엔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엔코딩 하는데 처리 시간이라든가 메모리 용량이 많아서 아직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단점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10분 내로 설명을 해주면 미리 적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많이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할 때는 여기 7번째로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요소 설명에 결합 설명까지도 설명해 놓은 이유가 요게 두 개 하나인데 요 설명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수식을 통해서 실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돼요. 1강, 22강을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